잡곡밥을 잘못 먹고 간암이 생겼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알짜 정보를 전하는 건강생활입니다. 놀라운 사실인데요.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가 생긴 잡곡을 먹으면 간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드시고 계실 텐데요. 암까지 생긴다니 많이 놀라셨죠? 오늘은 당뇨를 낮추는데 효과를 높여주는 특별한 밥을 만드는 방법과 섭취 시 주의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밥을 지을 때 딱 한 스푼만 추가하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아주 유용한 팁인데요. 더 나아가 혈관과 장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이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생활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신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을 자주 하죠. 그중 흰쌀밥은 부드럽고 맛도 좋은 반면 영양소 함량은 적고 탄수화물과 혈당 수치가 높아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통곡물을 넣은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죠.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연구소에서는 평소 먹는 밥을 백미에서 현미로 바꿀 경우 2형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16%나 낮아진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연구는 20만 명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당뇨병 발병 간의 연관성을 약 20년에 걸쳐 추적하여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또 백미를 보리와 같은 통곡물로 바꾸면 이 확률이 무려 36%까지 감소한다는 결과도 발표되었다고 하니 식단 변화가 당뇨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럼 지금부터 어떤 밥을 먹어야 보약이 되는지 최고의 밥 짓는 방법 5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당뇨에 좋은 최고의 방법 첫 번째, 강황. 혈당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강황을 주목하세요. 강황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 커큐민은 당뇨 예방과 개선에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커큐민은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조절하여 당뇨병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데요. 당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신장 손상도 예방한다고 합니다. 카레의 주 재료인 강황은 평상시 요리에서도 자주 사용되므로 낯선 식품이 아닌데요. 강황의 커큐민은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치매 예방과 지연에도 효과적입니다.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 동물에 커큐민 추출물을 주입한 결과 뇌세포를 파괴하는 물질을 분해한다고 밝혔는데요. 인지장애와 신경 퇴행성 질환, 관절염 완화, 상처 회복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다른 연구에서도 당뇨병 징후가 있는 100명의 참가자에게 커큐민을 9개월간 복용하게 했을 때 당뇨로 발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연구자와 참가자 모두 어떤 처치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이중맹검 방식으로 진행되어 참여자들의 기대나 편견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는데요. 커큐민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해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고 하네요. 커큐민이 당뇨에 얼마나 유익한지를 잘 보여주는 연구이죠. 따라서 밥을 지을 때 강황을 추가하는 것은 당뇨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 쌀 한 컵에 한 티스푼 정도의 강황가루를 넣으면 좋고, 이때 흑후추를 함께 넣으면 강황의 흡수율을 높여주는데요. 흑후추 속의 피페린 성분이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최대 20배까지 높여준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고소하고 건강한 밥이 완성됩니다. 건강에 좋은 최고의 방법 두 번째, 다시마. 다시마가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도쿄대학교 연구에서는 다시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알긴산이
장내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시마에 포함된 다양한 미네랄은 면역력을 강화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신경 기능을 유지하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등 대사 과정을 촉진하여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다시마가 체중과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고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게다가 밥을 지을 때 다시마를 넣으면 밥이 부드러워지고 다시마에서 나오는 미네랄과 영양소가 밥에 배어들어 깊은 맛과 향을 더해 밥맛을 풍부하게 하고 식감도 개선됩니다. 또한 다시마는 자연적인 조미료 역할도 해 감칠맛도 좋게 만들어주죠. 밥을 지을 때 몇 조각만 넣더라도 꾸준히 먹으면 전반적인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건강에 좋은 최고의 방법 세 번째, 식초. 식초는 어떻게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줄까요? 밥을 지을 때 식초를 두세 방울 넣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시켜줍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위장과 소장 내의 소화 효소 활동을 지연시켜 음식물이 위에서 더 오래 머물게 한다고 해요. 이때 포도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방지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빵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이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 오일에 빵을 찍어 먹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식초를 사용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 인슐린 분비가 안정되며 포만감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이 외에도 식초는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글루카곤과 인슐린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식사 후 식욕 조절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건강에 좋은 최고의 방법 네 번째, 소주. 소주를 넣고 밥을 지으면 밥맛은 물론 건강에도 정말 좋다고 합니다. 밥에서 술맛이 난다거나 건강에 해로울 것 같은데 의외이지 않나요? 소주는 특히 현미밥을 할 때 효과가 더욱 좋은데요. 건강을 생각해 현미밥을 먹으려 해도 거친 식감 때문에 먹기가 쉽지 않았던 분들은 주목하세요. 농촌진흥청에서는 쌀과 현미를 10대 3 비율로 섞은 후 한 그룹은 물만 넣고 다른 그룹은 물과 소주를 넣어 밥을 지었는데요. 소주를 넣은 현미밥의 폴리페놀 함량이 무려 177%가량 더 많았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염증 감소, 심혈관 건강 증진 등 다양한 효능을 높여주는 성분이죠. 이 연구는 소주가 단순히 맛을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양 성분을 풍부하게 만들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소주에 포함된 알코올이 조리 과정에서 증발하면서 폴리페놀 성분을 밥에 더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는데요. 알코올이 섞이면 물보다 끓는 점이 낮아지면서 조리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그 덕분에 현미가 부드러워지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소주밥은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소주와 쌀의 비율은 쌀 한 컵에 소주 4분의 1컵 정도가 일반적인데요. 밥물의 양은 소주를 뺀 후 조절해주면 됩니다. 어때요? 아주 간단하죠? 건강에 좋은 최고의 방법 다섯 번째, 기름. 기름으로 코팅된 쌀은 소화와 혈당의 차이를 보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식사 후 급격한 혈당 상승은 매우 위험한데요. 이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죠. 코팅된 쌀 아래 기름은 전분의 소화를 늦춰 저항성 전분이 형성되는데 이때 소화가 느려지면서 포도당이 서서히 흡수되어 혈당 상승이 완화되고 인슐린 분비가 안정되는 겁니다.
또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으로 이동해 유익한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데요. 장 운동을 촉진해 장 건강을 좋게 합니다. 따라서 기름 코팅을 하면 당뇨 관리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면 기름을 넣지 않은 쌀의 일반 전분은 빠르게 소화되어 포도당이 신속히 흡수되며 이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 국립대학의 연구에서도 기름을 사용한 조리 방법이 저항성 전분의 함량을 증가시키고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떤 기름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식물성 기름이 좋은데요. 올리브유와 아보카도, 코코넛 오일은 쌀 한 컵에 한두 작은술을 넣고 햄프시드 오일이나 들기름은 한 작은술이 적당합니다. 이러한 양은 소화와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며 쌀의 풍미를 더해준다고 해요. 저항성 전분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만큼 꼭 기억해 두세요. 덧붙여 저항성 전분 함량을 더 높여 먹는 꿀팁 주목해 주세요. 갓 지은 밥을 바로 충분히 식힌 다음 냉장고에서 24시간 이상 보관하거나 냉동 보관 후 해동시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 마음에 밥이 식기 전 바로 냉동하면 밥에 있는 수분이 너무 빨리 얼어 쌀의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제대로 변형되지 않는다고 해요. 저항성 전분을 만들려면 밥을 조리한 후 천천히 식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과학저널에 따르면 이렇게 보관할 경우 쌀의 전분 구조가 변화해 저항성 전분이 최대 50%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냉동 보관 후 해동에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만 해동할 때 밥을 너무 뜨겁게 데우면 저항성 전분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높은 온도에서 전분 구조가 다시 변해 소화가 쉬워지기 때문이죠. 저항성 전분을 최대한 잘 보존하려면 가능한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데우는 것이 좋은데요. 전자레인지나 스팀기구 또는 중탕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전분이 쉽게 변하지 않게 하고 저항성 전분의 손실을 줄여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린 방법으로 조리하고 보관해 건강한 식단을 준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주의점도 알아볼게요. 잡곡밥은 건강 때문에 선택하는데 잘못 먹으면 간이 손상된다고 하니 많이 놀라셨죠? 간은 우리 몸의 독소와 노폐물을 해독하는 장기인데 말이죠. 잡곡은 영양이 많지만 구입한 지 오래되거나 잘못 보관하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생겨서 간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해요. 곡물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생길 수 있는데요. 간염이나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미국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와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서는 아플라톡신에 노출된 쥐의 간세포에서 발암성 변화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하네요. 특히 아플라톡신은 아주 적은 양을 먹더라도 간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여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열에 매우 강한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200도 이상의 열에서도 잘 파괴되지 않으며 몸속 깊숙이 침투하는 특징이 있어서 단순히 조리로 제거하기 어렵다는 점이 더욱 위험하다고 해요. 한국식품안전처에서도 곡물 속 아플라톡신의 존재를 분석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요. 곡물의 상태는 간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안전한 곡물을 선택하라고 강하게 권장합니다. 만약 구입한 지 오래된 곡물이 있다면 냄새나 색을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작은 주의가 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건강하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